이어지는 50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마광숙과 결혼 허락을 받은 뒤에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이 2주 뒤로 급하게 결정되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습니다. LX 호텔 회장이면서도 정작 자기 결혼식 준비 앞에서는 초보 신랑 같아 우왕좌왕했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장수와의 결혼식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남편을 잃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결혼식이라는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화려하게 치르면 눈총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공주실은 달랐습니다. 딸 마광숙이 두 번째 결혼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성대하고 화려하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주실은 LX 호텔 연회장 규모를 보고 벌써부터 드레스며 하객 리스트며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박정수는 달랐습니다. 한동석의 전처의 장모로서 허례허식을 극도로 싫어하는 박정수는 이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요란을 떠느냐며 담백하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둘의 의견 충돌로 인해 한동석은 중간에서 진땀을 뺐습니다. 마광숙은 이런 상황을 보며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흥수는 형수 마광숙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댄스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수님, 내가 무대 꽉 채워줄게. 이건 그냥 쇼가 아니야? 예술이야. 라며 유행 지난 무대 의상과 노란 브릿지를 다시 염색하겠다고 설쳤습니다. 오강수는 제대를 준비하며 결혼식 경호를 맡겠다며 진지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이런 동생들의 우스꽝스러운 반응에 마광숙은 웃음이 터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가족이 있어 벌써부터 아쉬웠습니다. 오천수는 형수님이랑 함께 있던 시간들이 참 따뜻했는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묘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문미수는 그런 오천수를 보고 천수씨, 광숙씨 떠난다고 너무 허전해하지 말아요. 우리도 잘 지키면 되잖아요. 라며 다독였습니다. 오천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범수는 마광숙의 결혼 소식에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독고세리와의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세리는 부모인 독고탁과 장미애가 술도가에 저지른 잘못들 때문에 오범수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오범수에게 조금만 시간을 갖자고 말하며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오범수는 세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렸고 세리 또한 오범수가 없는 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도가 식구들은 각자의 감정 속에서 마광숙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여전히 성대한 결혼식을 주장하며 우리 광숙이 이번에 제대로 대우받아야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정수는 결혼은 조용하고 단정하게 치르는 게 제일 좋아 라며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사소한 일에도 불꽃이 튀었지만 마광숙은 오히려 그 모습이 가족 같은 정겨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마광숙의 결혼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과연 공주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공주실은 술도가에서 딸과 함께 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딸 마광숙이 결혼하면 우리 호텔로 들어와 함께 살자는 한동석의 제안까지 받자 공주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동석은 공주실 어머님, 우리 집에 함께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공주실은 애써 웃으며 어머, 사위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맙다만 난 사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 아유, 내 나이에 뭐 얽매이는 거 질색이야. 라며 은근히 골든캣을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동석은 공주실의 뜻을 알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며 허락했습니다. 이 말에 공주실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가 알아준다니까.
이제야 내 인생 좀 폈다. 기분이 한껏 들뜬 공주실은 그날 저녁 술도가로 돌아오자마자 공장장 고자동을 찾아가 자동씨, 우리 같이 골든캣을 들어가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고자동은 순간 술도가에서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술도가는 그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청춘과 땀 그리고 고집이 묻어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주실 여사님, 그럼 술도가는 누가 지킵니까? 여기 사람들은요? 라며 난감해했습니다. 공주실은 나랑 골든캐슬에서 같이 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여기서 찌든 인생 살지 말고 우리 황금빛 시니어 라이프 한번 누려보자고요. 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자동은 여전히 갈등하며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마광숙은 엄마 공주실이 고자동에게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머리를 싸맸습니다. 엄마, 왜 자꾸 술도가를 떠날 생각만 해?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정겹고 좋아? 라며 설득했지만 공주실은 너야 젊으니까 그렇지. 나는 내 인생 즐길 때도 됐어. 너랑 결혼해서 가면 이 집에 나 혼자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라며 딸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이 와중에 오응수는 상황을 우스갯소리로 풀었습니다. 어머니, 골든캐슬에서 춤추실 거면 나도 문화센터 대신 거기서 댄스 강좌 열까요? 라며 장난을 치자 공주실은 흥수야, 내 입이 문제야. 너 아직도 방송 댄스 타령이냐? 라며 타박했습니다. 흥수는 아니, 형수님 결혼식 축하 댄스 리허설도 해야 하는데 아유, 골든캐슬 가면 어머니랑 같이 방송 댄스 커플 만들죠 뭐. 라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잠시 술도가의 웃음꽃이 피었지만 고자동은 여전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자동은 한밤중 술도가 마당을 돌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쉰을 훌쩍 넘겼지.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편 신라주조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고탁은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며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조작 영상을 제작하고 시장을 교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주주총회에서 그는 전격해임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송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술도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독고탁의 거짓 선동으로 술도가를 의심하던 소비자들도 역시 독수리 술도가다. 전통 있는 집안은 다르다. 라며 술도가를 지지했습니다. 마광숙은 오장수와 함께 지켜온 술도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빠 오장수가 하늘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광숙씨, 내가 뭐라 했습니까?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울컥하며 동석씨 덕분이에요. 아니, 우리 술도가 식구들 덕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공주실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수가 이제 술도가도 살았으니 너는 한동석 회장이랑 결혼 준비나 제대로 해. 결혼식은 성대하게 해야지. 내가 어제 드레스샵 예약까지 해놨다.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엄마, 우리는 그냥 조촐하게 할 거야. 허례허식은 싫어요. 엄마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공주실의 관심은 사실 결혼보다 골든캐슬이었습니다. 술도가가 다시 안정을 찾자 그녀는 노후를 꿈꾸며 고자동을 붙잡았습니다. 자동씨, 술도가도 안 망했잖아. 우리 골든캐슬로 들어가면 어때요? 같이 가면 완전 로맨틱할 거라니까? 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고자동은 고개를 저으며 여사님, 술도가가 안 망했다고 해서 제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공주실은 나랑 술도가 중 하나만 골라요. 난 더 이상 외로이 살기 싫다고요. 라며 발끈했습니다. 한편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도 다시 따뜻한 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몰락하면서 두 사람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세리는 눈물이 글썽인 채로 오범수에게 오빠, 이제 아빠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을 거야. 나 다시는 오빠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세리야, 이제 우리 앞길엔 장애물이 없을 거야.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오강수는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며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이제 서로 편하게 마음 열고 살아.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리는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오강수는 형은 원래 진심으로 사람을 지켜. 셀이 너도 형을 믿어봐. 라며 따뜻하게 응원했습니다. 이 무렵 한동석은 LS 호텔 연회장을 확보하며 결혼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술도가를 응원하고 있었기에 호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광숙씨, 이제 걱정은 접어둬요. 우리가 이기는 쪽입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강가에서 술병을 들고 앉아있던 그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장미애.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를 감싸지 않고 주주행사를 포기하며 등을 돌린 아내 장미애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복잡했습니다. 장미애는 남편의 폭주를 더는 막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과 결혼하기 전 만난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 바로 오강수를 술도가 앞에 두고 떠나야 했던 일, 그리고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해 신라주조를 세웠던 과거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술도가로 이끌었습니다. 장미애는 마광숙과 오천수가 일을 정리하던 술도가에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마광숙씨, 천수씨,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마광숙은 놀란 듯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미애는 신라주조의 주식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신라주조의 주식이에요. 그건 너무 큰 겁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제가는 신라주조도 원래는 여러분 술도가의 돈으로 만든 것이니 그 빚을 이제라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오천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광숙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여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장미애는 마광숙의 손에 주식 서류를 억지로 쥐어주며 제발 받아주세요.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수, 그 아이를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게 제 평생의 빚이었습니다. 라며 흐느꼈습니다. 마광숙은 결국 그 진심에 무너졌습니다. 여사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받을게요. 하지만 이걸로 여사님 죄책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술도가도 강수도 여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천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강수는 정말 잘 자랐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술도가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장미애는 평생 안고 있던 돌덩이를 조금은 내려놓은 듯했지만 한강에서 술에 취해 있던 독고탁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광숙은 이 모든 일을 한동석에게 전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광숙씨, 그 여사님도 참 힘들게 살았군요. 하지만 이제 과거는 놓고 우리 미래를 준비합시다. 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독고세리와 오범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남긴 불씨가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고탁은 마지막 발악으로 어떤 일을 꾸미게 될까요?